자, 가겠습니다. 예. 1번. 다음 자료한 고지세액이 지방세일 경우와 국세일 경우 실제 납부일에 납부할 가산금액 얼마인가? 자, 요거는 가산금은 계산 출제 가능하다고 그랬죠? 자, 근데 여기 뭐로 구분했죠, 여러분? 지방세와 국세로 구분했죠? 그러면 지방세와 국세의 차이점은 어디예요? 중가산금이죠. 자, 그러면 일단은 가산금은 무조건 체납액 얼마? 체납액 얼마? 50만 원에 무조건 몇 프로 여러분? 3%. 그러면 얼마? 15,000원. 요거는 국세 지방세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 그다음에 이제 중가상금 때립시다. 중가상금은 국세와 지방세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국세는 지금 이면은 체납액이 얼마 이상일 때야? 100만 원 이상일 때 여기는 얼마니까? 50만 원. 따라서 국세는 있어, 없어? 없죠? 왜 없는가? 100만 원 이상이 아니니까 없는가? 근데 지방세는 얼마 이상이니까? 30만 원 이상이니까 중가상금 때려야 돼, 안 때려야 돼? 때려야 돼, 있죠? 몇 프로? 1.2%죠? 예. 곱하기, 자, 연체 월수죠? 자, 손을 드십시오. 왼손을 들어보세요. 그래서 7월 30일 또 한 달 지나갑니다. 8월 말, 9월 말, 10월 말, 11월 말, 12월은 안 지났죠. 그럼 꼽힌 거 몇 개? 4개. 잘하셨어요. 이거 어려운 건데. 그러면 50만 원이 1.2%가 얼마고? 6,000원에 4니까 얼마? 24,000원이죠. 그래서 지방세는 가산금이 얼마가 돼야 되고 39,000원이 되고 국세는 얼마 되는 거고 15,000원. 요 조건 충족한 건 몇 번? 2번. 잘 모르겠다. 그랬더니 15,000원짜리 2개, 39,000원짜리 2개. 에이, 안 된다. 그죠? 찍으려고 그랬더니 예. 자, 2번. 자, 2번. 뭐죠, 여러분? 부동산이야. 부자가 도망가서, 지금 앞글자가 계속 도망가서. 예. 그래서 부동산 관련 조세와 그의 부가세에 대한 설명이죠. 자, 별표 하나. 1번이 틀렸죠. 밑줄. 유상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죠. 이때의 지방교육세는 일반 취득세의 지방교육세와 계산이 같아 달라? 다르죠. 예, 이게 최근에 개정된 부분이죠. 323조. 323조. 부가세 보시면 박스 밑에 별표 3개. 밑줄. 유상거래를 원유로 취득하는 주택일 때의 지방교육세는 주택 취득가액 곱하기 주택 취득세율 밑줄. 여기 가로 열고 닫고 밑줄. 취득가액 곱하기 해당 주택 취득세율. 이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 주택 취득세액이죠. 요거에 대해서 몇 프로 곱하고? 50% 곱하고 20% 곱하니까 몇 프로 되는가, 여러분? 10%. 그래서 결론. 이 유상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주택 취득세액에 몇 프로예요, 여러분? 10%죠. 요걸 꼭 기억해 두셔야 되죠. 그러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표준세율에서 2%를 뺀 세율, 표준세율에서 2%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몇 프로? 20%에 대해서 지방교육세 낸 것은 일반적 취득세일 때 지방교육세. 여러분 323조 박스 보시면 나와 있죠. 일반적 취득세에는 과표에다 표준세에서 몇 프로 뺀 거 여러분? 2% 뺀 거에 몇 프로야? 20%인데 주택의 유상거래일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계산 문제 출제 가능하죠? 꼭 좀 계산 출제 가능합니다. 지방세에서 계산 문제 나오면 얘밖에 없어 지금. 나머지 내용은 다 맞죠? 예, 그래서 한번 보시고요. 자, 문제 3번. 취득세의 취득 가격에 포함되는 비용을 물어봤죠, 여러분? 예, 별표 하나. 이건 뭐 다 여러분 아실 거라 믿고요. 그래서 1번. 취득 대금 외에 당사자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세금 포함 제외. 포함이죠. 예,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 서브노트 몇 페이지냐면은 바로 314쪽에 나와 있죠. 314쪽. 예, 그래서 1번은 포함. 나머지 여러분 묶으세요. 2, 3, 4, 5번 포함 제외. 제외죠, 제외. 자,
4번 다음은 취득세에서 표준세율의 이 8%를 더한 세율을 중과세 밑줄 표준세율의 8% 더한 세율을 중과세 이건 무슨 재산? 사치성 재산이죠. 자 1번은 통칭 내용이죠. 맞고요. 2번 골프장은 골프 회원권이 아닙니다. 여러분 적으세요. 골프 회원권 중과 대상 아닙니다. 골프장만입니다. 그래서 골프장은 시설을 갖춰서 관련 법률에 따라서 체육시설을 자 밑줄 뭐 할 때 등록. 여기서 등록은 꼭 적으세요. 원시 취득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골프장용 부동산인 토지와 건축물의 그 임목은 무슨 취득이 하나인다? 원시 취득이 한해서만 중과세합니다. 그리고 시설을 증설에 변경 등록하는 경우는 포함할 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골프장 사용할 때 중과세하는 거죠. 자, 3번. 밑줄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으로서 시가분액이 1억을 초과. 요건 뭐죠? 고급 선박이죠. 그렇더라도 실험이나 실습 등의 용도 사용할 때는 중과세 대상인 고급 선박에서 어떻게 하는 거죠, 여러분? 제외되죠. 4번이 제일 중요하죠. 자, 밑줄 에스컬레이터네요.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된 단독주택은 시가편액 6억 이하 초과 관계없이 무조건 뭐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고급주택이죠. 그러나 에스컬레이터가 아니라 적어놓으세요. 엘리베이터가 나오면 그때는 시가편액이 얼마 초과돼요, 여러분? 6억 초과할 때만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 그거는 317쪽 적으셔서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317쪽 봅시다. 317쪽 맨 밑에 밑줄 엘리베이터 설치가 됐을 때와 그 밑에 에스컬레이터 설치가 됐을 때 반드시 차이점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5번. 거주자가 고급 월급장 건축물 취득했더라도 취득부터 60일 이내 아니죠. 60일 이내가 아니라 30일 이내 고급 월급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용도 변경 공사 착공할 때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거죠. 자, 하나 더 적으세요. 고급 주택도 똑같죠. 고급 주택도 똑같다는 거. 자, 5번. 취득세 부가징수네요. 취득세 부가징수는 여러분 교재 322쪽 적으시고요. 1번. 부동산을 취득한 자의 취득세 신고기한은 취득한 날도 30일이 아니라 60일이죠. 요거 틀렸네요. 물론 그 전에 뭐 하면 등기를 하면 그때는 등기 접수일까지 맞죠? 예. 2번. 법정 신고 기간까지 취득세를 밑줄 과소 신고한 자는 기한 후 신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기한 후 신고는 누구만? 무신고자만입니다. 적으세요. 과소 신고자는 수정 신고를 해야 됩니다. 수정 신고. 무신고자는 뭐 할 수 있고요, 여러분?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고요. 과소 신고한 사람은 뭐 할 수 있다고요? 네, 수정 신고를 해야 됩니다. 수정 신고. 자, 3번. 유상거래로 주택을 취득한 취득세 납세무자는 과세 표준 내에 2%를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액의 20%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지방교육세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아니죠. 밑줄 과세 표준 내에 2%를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0%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은 일반적인 취득세의 지방교육세고 유상거래로 주택을 취득했다는 우리 아까 봤던 거 요거죠. 주택 취득세액이 몇 프로 여러분? 10%. 그래서 주택 취득가액 곱하기 세율을 곱해서 나온 취득세액이 10%다. 50% 곱하기 20%죠. 자, 4번. 토지의 지목 변경에 따라 토지가액이 증가하여 취득세 납세무가 있는 자는 무슨 취득? 간주 취득이죠. 그러면 이때는 취득세 과세물권 취득하고 신고를 하지 않고 매각하면 중과산세 몇 프로? 80%를 적용하는 경우에서 어떻게 하는 거죠? 제외되는 거죠. 결론. 간주 취득일 때는 중과산세 80%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죠. 5번. 취득세를 비과세 받은 후 해당 과세 물건이 부과 대상이 되었다. 과세 물건의 상태 변동이죠. 그때는 사유 발생부터 며칠 이내죠? 30일 이내죠. 30일 이내. 자, 6번. 다음 중 취득세에 관한 설명서 옳지 않아서 종합 문제죠. 1번. 주택법상 주택조합에 해당 조합원료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이니까 누가 취득한 걸로 보는가? 조합원이죠.
2번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 후 그 채무에게 상당하는 부분은 무슨 취득? 유상취득. 증여 당시 재산가에서 채무세액을 차감한 금액은 무슨 취득? 무상. 예. 3번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은 임시 건축물일 때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맞죠? 다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과세 세율 적용 대상은 취득세 중과세율 대상은 항상 비과세 대상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그랬죠. 4번 한국의 건축물에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된 단독주택이네요. 그러면 취득 당시 6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아니죠. 포함이죠. 6억 초과 여부를 묻지 않고. 예. 7번 다음이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물에서의 과세 표준과 세율에 관련된 내용은 327조. 예. 여러분 딱 보니까 5번 틀렸죠? 예, 5번 말소 등기니까 그냥 한 건당 얼마 여러분? 6,000원이죠. 나머지 1, 2, 3, 4 꼭 잡으셔야 되겠죠. 자, 문제 8번. 다음은 재산세 과세연제 밑줄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문제가 되는 경우다. 옳은 것을 물어봤죠, 여러분? 예, 서브노트는 331쪽 보시면 되겠죠. 자, 1번 봅시다. 매매 등의 사이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다. 등기되지 않았다. 신고했다 안 했다. 했다. 그러면 이때 누가 되는가? 사실상 소유자자 신고를 했으니까. 2번 상속이 개시됐는데 상속 등기가 이행되지 않냐고 사실상의 소유를 신고하지 않았단다. 무신고니까 누가 되는 거야 여러분? 주된 상속자가 돼야 되는 거죠. 신고를 하지 않았으니까. 3번 공부상인 개인 명의다. 사실은 종중 거다. 그 내용을 신고하지 않았다. 그러면 공부상 소유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네요. 4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이다. 맞죠? 두 번째 연부매매 계약이죠. 셋째 사용권에 무상 부여받았죠.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했으니까 이때 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매수 계약자가 되는 거죠. 5번 재산세 과세연제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를 확인할 수 없다. 당연히 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용자가 되는 거죠. 자, 문제 9번 재산세에서 토지 구분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옳은 걸 물어봤죠. 별표 3개. 1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청 통제보호구역 안에는 목장용지다. 자, 통제보호구역 아니는 토지 중 전답, 과수원과 대지는 뭐고? 과세. 이걸 제외한 토지인 목장용지는 뭐야? 비과세죠. 니은 도시 지역 안에 개발 제한 구역과 녹지 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소유는 개인 소유니까 전부 종합이죠. 디귿 특별시, 광역시, 시의 공업지역과 산업단지를 제외한 지역에 있으면서 공장용지에서 기준면적 내부는 별도다. 예, 디귿 맞죠. 그래서 니은과 디귿을 꼭 구분하셔서 정리해 두셔야 되겠죠. 리을 취득세 중과 대상이 꼬로다. 4% 분리 과세 대상인가 틀렸죠. 미음 기준면적 초과하니까 뭐다? 종합이죠. 예, 그래서 맞은 건 몇 번? 디귿과 미음 1번인가요? 예. 자, 10번. 다음에 주택에 대한 재산세로 옳은 것은 제가 만든 문제인데 이거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 표준과 세율을 물어본 겁니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 표준과 세율을 물어본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알고 계신 것처럼 부동산의 재산세 과표는 뭐에다가 시가 표준액에다 뭘 곱한 거예요, 여러분? 공정시장 가입비를 곱한 거죠? 이거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러면 주택의 시가 표준액은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개별 주택가격이나 공동주택가격이죠? 근데 지금 거기 물건은 뭐랬으니까? 아파트 그랬죠? 아파트니까 뭐가 나와야 되는가? 공동주택가격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취득가격이나 시가는 뽕이야. 여러분들 헷갈리게 만든 거야, 제가 그냥. 뭐만 잡아내면 돼? 공동주택가가 얼마? 5억 원이죠. 근데 거기에 뭐라고 됐어요, 여러분? 대출금 잔액 얼마였대? 1억. 채무액은 고려한다, 고려하지 않는다? 고려하지 않죠. 함정이야, 그거. 그리고 그러면 결국 시가표준액은 얼마 되는 거고? 5억.
그 다음에 공정시장 가입비율은 주택이니까 몇 프로 무조건 60%죠. 그래서 과표는 얼마 되는 거예요, 여러분? 3억 원이죠. 이제 과표에다 뭘 곱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율. 세율인데 주택은 무슨 세율 때려야 돼? 누진세율 때려야 되는 거죠. 별장이 아니나 모든 주택은 누진세율이잖아요, 여러분. 자, 그럼 이제 누진세율표 나왔죠? 누진세율표 보니까 과세 표준이 1억 5천만에서 3억 원까지는 얼마고 19만 5천 원 플러스 1억 5천만 원 초과하는 금액은 몇 프로? 0.25% 곱하라 그 얘기죠. 그럼 지금 과표는 얼마니까? 3억 원이죠. 그럼 이걸 적용해도 되고 그 밑에 과세표 얼마 초과면 3억 원을 초과하면 얼마 깔고 57만 원. 이때 57만 원 밑줄 57만 원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3억 원까지의 누진세액이 57만 원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마치 여러분한테 계산하게 만든 것 같지만 계산하지 마시고 누진세율표를 보니까 57만 원이 뭐에 대한 3억 원에 대한 누진세액이란 걸만 알면은 누진세액은 얼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57만 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답은 2번이죠. 여러분 배려해 주는 거 봐. 이스케 이게 배려해 준 거냐 더 돌아버리겠구만. 아니죠. 3억 초과하는 부분은 0.4%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 19만 5천 원 밑줄. 항상 누진세율표를 보면 앞에 금액이 나오면 요거는 그 전 단계까지 누진세액을 말하는가. 그럼 여러분 거기 19만 5천 원 밑줄 쳤죠. 이거는 뭐에 대한 누진세액이야? 1억 5천만 원까지의 누진세액이 19만 5천 원이라는 얘기야. 그럼 여러분 과표가 2억 나왔어. 과표가 얼마 나왔어? 2억. 그러면 누진세 어떻게 계산하는 얘기야? 과세표를 얼마 초과했으니까 1억 5천만 원 초과 3억 이하의 구간이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의 2억 원대 누진세는 어떻게 하다가 기본 얼마? 19만 5천 원 플러스 얼마? 1억 5천만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몇 프로? 0.25%라고 그런 거죠. 그럼 여러분이 여기서 19만 5천 원은 뭐를 말한다, 여러분? 1억 5천만 원까지 누진세액이 바로 19만 5천 원이니까. 그럼 요거를 초과하는 부분 얼마? 5천만 원만 몇 프로 세율 때리란 얘기야? 거기 나와 있죠? 0.25% 때려라 그 얘기죠, 여러분. 그래서 이게 합한 것이 과세표에 대한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진세액이 되는 거죠. 그럼 얼마 이거? 12만 5천 원인가요? 5천만에 0.25%는 12만 5천 원이죠. 더하니까 얼마? 32만 원인가요? 예. 아무것도 아니네 뭐. 11번 아까 했죠? 예, 언제 했냐고요? 안 가르쳐줘. 자, 12번. 다음 중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로 옳은 것은, 자, 별표 하나짜리 여러분의 서비스 차원에서 그래도 하나 맞춰야 될 거 아니냐? 이것도 틀리죠? 1번은 건축법상 건축 허가를 받지 아니한 건물 밑줄 뭐죠, 여러분? 무허가 건물이죠. 근데 이게 양도 담보 계약으로 넘어갔으니까 사실상 이전, 형식상 이전, 형식상 이전. 그러니까 과세 안 해. 안 하는 거죠. 2번 부동산과 함께 밑줄 행정관청부터 인가 허가 면허 등을 받아서 얻는 경제적 이익 밑줄. 이거 뭐야? 영어권이랬죠, 영어권.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행정관청부터 인가 허가 면허 등을 받아서 얻는 경제적 이익. 뭐를 말한다? 영어권. 이걸 뭐와 함께 양도했대? 부동산과 함께 양도했다. 그러니까 2번이 과세 대상이네요. 자, 3번 지역권은 과세 대상이 아니야. 아니죠. 그 다음에 등기하지 아니한 부동산 임차권. 부동산 임차권은 반드시 뭐야, 여러분? 등기된 것만이죠. 그러면 지역권은 과세 대상이 아니죠. 지역권, 지상권, 전세권. 이 중에서 지역권은 과세 대상이 아니고 지상권과 전세권이죠. 얘들은 물권이죠. 그러니까 얘는 등기 여부를 물어묻지 않아. 등기 여부 불문이잖아. 그러니까 미등기된 지상권 양도했다, 미등기된 전세권 양도했다, 과세한다 안 한다? 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뭐는? 부동산 임차권은 물권이 아니라 뭐다 보니까 채권이다 보니까 얘는 반드시 뭐를 요구한다? 등기된 것이다. 그 얘기죠, 여러분. 4번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이혼 위자료 이 금전 지급에 가름하여 밑줄 국민주택 채권이나 토지 개발 채권을 양도했답니다. 국민주택 채권이나 토지 개발 채권은 양도세 과세 대상이 아니잖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채권은 뭐예요, 여러분? 그렇죠. 토지 상한 채권, 주택 상한 채권이면 과세 대상이지만 일반 국민주택 채권이나 토지 개발 채권은 일반적 금전 상한 채권은 과세 대상이 아니죠. 자, 5번 상장 법인의 소액 주주가 한국 거래소를 통해서 주주를 양도했다. 과세 대상이 아니죠. 예. 자, 그래서 요거는 뭐 여러 번 서브노트. 예. 예, 362쪽 적어놓으시면 되겠네요. 자, 13번 양도소득세에서 양도 또는 취득시가 나 설명조 틀린 것은 별표 2개. 올해 개정된 부분이죠, 여러분? 꼭 좀 정리해 주십시오. 예, 369쪽. 예. 자, 틀린 거 1번 관련 법률, 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공익사업을 위하여 뭘 당했다? 수용, 밑줄. 자, 이때에 수용이나 협의 매수 당했을 때는 언제 양도한 거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대금 청산일, 수용 개시일, 등기 접수일 중 어떤 날? 빠른 날이죠. 그런데 밑줄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상금이 어떻게 됐을 때는 공탁세, 여기 올해 개정된 거죠? 시뻘겋게 2015년도 개정. 이때는 소유권 관련 뭐예요, 여러분? 판결 확정일이죠. 이걸 출제는 어떻게 고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공탁일로 고칠 수 있다 그랬죠, 여러분? 2번 부동산의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되었다가 법원의 무효 판결에서 소유권이 환원됐다. 이때는 해당 자산의 취득시는 언제다? 당초 취득. 이거는 적으세요. 통칙 내용이죠. 실제 시험에서 모범 답안으로도 물어봤던 규정입니다. 그랬죠. 3번 경매에 의하여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는 경매인이 매각 조건에서 밑줄 경매 대금을 완납한 날이죠. 예, 역시 3번, 4번 2번, 3번 묶으시고 통칙 내용이네요. 자, 4번. 이게 재작년에 개정된 거죠. 근데 아직 안 나왔죠.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 그때는 밑줄 사용승인서 교부일이죠. 다만 사용승인서 교부 전에 사실상 사용이나 임시사용을 받았다. 그때는 뭐야? 빠른 날인 사용일 또는 승일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 4번은 적으세요. 취득세와 완전 동일합니다. 5번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 처분에 따른 권리 면적보다 어떻게 증가 또는 감소된 면적의 토지죠. 아, 요거 뭐 얘기하는구나. 증한지 또는 감한지를 얘기하고 이러한 증한지나 감한지에 대해서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언제 여러분?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도시개발법 따라간 거다 그랬죠. 그래서 5번이 틀렸네요. 자, 14번 별표 3개. 얼마든지 계산형 문제로 쉽게 낼 수 있는 문제죠. 쉽게 내려면 14번이 나올 가능성이 있죠. 다음 자료에 하여 양도소득세의 자 밑줄 장기 보유 특별 공제 금액 물어봤죠. 저는 절대 장기 보유 특별 공제 금액 물어보지 않습니다. 뭘 물어보냐? 밑에다 적으세요. 양도소득 금액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본다. 저 같으면. 그러면 저는 양도소득 금액이 얼마냐 물어봤다는 것은 여러분한테 뭘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양도차익과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계산하라 그 얘기죠. 근데 양도소득 과세 표준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뭐로 물어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과표가 얼마냐 물어볼 수도 있죠. 그러면 여러분은 뭐까지 해야 되는가? 양도소득 기본 공제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래서 본 문제는 이거를 물어봤지만 실전에서는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뭘 물어본다? 양도소득 금액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는 얘기 여러분. 그러면 이 계산 구조로 해서 여러분 양도차에서 뭘 차감하는가?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차감한다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뭘 차감해서? 기본 문제 차감해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과표가 나오는 거죠. 그럼 갑시다. 실제 취득가액이 얼마고 여러분? 6억. 실제 양도가액이 얼마고? 10억. 그러면 여러분 기본 나왔죠? 양도차익은 얼마 당연히? 4억 원이네요, 뭐. 그런데 보유기간이 몇 년? 5년.
그 다음에 여기에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은폐되어 있죠. 밑줄, 양도 당시 동일 세대원 중 보유한 주택은, 그럼 이 양도 물건이 뭐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주택, 그리고 해당 양도 주택의 하나며 이외의 주택은 없다. 적으세요.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그렇죠. 1세대 1주택이란 말을 한 겁니다, 여러분한테. 그러면 1세대 1주택이 몇 년 보였으니까? 5년을 보였으니까 무슨 요건 충족했어? 비과세 요건 충족했죠. 그렇죠? 그런데 비과세, 양도 차익에 대해서 비과세를 적용하려고 보니까 얘가 무슨 주택이야? 고가주택이죠. 어디 고가주택이란 말 나와 있어? 그렇죠. 주택 양도가액이 10억이니까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고가주택이라는 걸 잡아내면은 문제가 풀리는 거고, 그러면 끝나는 거죠. 그러면 결론,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고가주택이죠? 그러면 과세를 하는데 과세가 되는 양도채권 전액이 아니라 무슨 계산? 안분 계산. 양도가액 얼마? 10억에서 무조건 얼마 빼? 9억을 뺀 가액이 양도가액 10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몇 프로? 10%. 그래서 양도채, 과세가 되는 양도채가 얼마 여러분? 4천만 원이죠. 4천만 원. 4억이 아니라 얼마만 과세되는 거야? 4천만 원. 몇 프로만 과세했어? 10%만 과세했죠. 그러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주택이고 몇 년 보였으니까? 5년. 그러면 보유기간 몇 년? 5년 곱하기 지금 이 14번은 1세대 1주택인데 비과세 받았어? 못 받았어? 못 받고 과세가 될 때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남들은 몇 프로 받을 때? 3% 받을 때 1세대 1주택에 몇 프로 해준다? 8%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도 게시판에 아니 1세대 1주택에서 3년 이상 보였으면 비과세를 받는데 왜 장기보유 특별공제 나왔냐 이렇게 물어보신 분 있으면 정말 쫓아가갖고 묻어버리고 싶은 거죠. 저는. 이럴 때다니 이게 이럴 때. 그럼 공제는 몇 프로? 40%죠? 그러면 뭐에 40% 해줘야 돼? 4천만에 40% 해줘야지. 왜? 과세 자체를 얼마만 하니까 4천만 하면 과세되나. 그러니까 공제돼도 얘를 기준해서 얼마라는 얘기 여러분? 40%는 얘기죠. 그래서 무슨 계산한 거야? 안분 계산한 거죠. 그래서 결론. 비과세 요건 충족한 고가주택일 때는 양도차익과 장기보유 특별공제 무슨 계산한다? 안분 계산한다. 얘를 기준해서 했고 있기 때문에 이미 안분 계산된 걸 가지고 한 거죠. 그러면 장기보유 특별공제 금액은 얼마고? 1,600만 원. 만약에 양도소득 금액을 물어보면 얼마? 2,400만 원 골라야 되죠. 과표를 물어보면 얼마를 대답해야 되는가? 여기서 얼마 빼면 돼? 250만 원.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얼마? 2,150만 원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과표. 무엇을 물어보든지 여러분은 답이 딱 나오는 거죠, 뭐. 이거 내라고 그래? 내지 말라고 그래? 내라고 그럴까요? 네, 알았어요. 전화할게요. 그 대신 나오면 맞춰야 되는 거죠? 네, 내라고 그래도 진짜 나왔네? 아씨 내년에는 꼭 외워야지. 돌아버리는 거야. 자 15번 별표 3개짜리 가장 난이도가 높은 문제죠. 그냥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죄송합니다. 저만 알고 있죠. 15번 다음은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한 경우의 부당해산 부인 규정이죠. 그러면 이때 이에 대한 설명이다 쓰겠어요. 별표 3개짜리 서브노트 또 374. 1번이 제일 중요한 조건이죠. 1번과 2번 묶으세요. 조건이죠.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자산 밑줄. 부당해산 부인 규정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다 적용하는 겁니다. 단 징여 2월 과세는 뭐만 적용하죠? 부동산과 회원권 때문에 적용하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특강자료 비교표 박스 비교하는 거 꼭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별표 3개. 자, 그래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자산 밑줄. 그 다음에 누구한테 증여해야 돼요, 여러분? 특수관계인데 배우자나 직계준비석을 뭐한? 제외한 특수관계인에게 뭐한 다음에? 증여. 그 다음에 그 증여받은 더 몇 년에? 5년 이내에 제3자에게 양도해야 되는 거죠? 이때 부당해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려면 밑줄.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거를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 밑줄 하나.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걸 봐서 계산한 양도소득세 밑줄 하나. 다시 밑줄. 수중자가 내는 증여세와 양도 합반세 밑줄 하나. 그래서 밑줄이 몇 개 나와야 돼? 2개. 이때 여러분 그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걸로 보고 계산한 양도세 이걸 A라고 해봅시다. A. 그 다음에 수중자가 낸 증여세와 양도 합반세 이걸 B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세법은 세금을 많이 내는 놈을 잡는 거죠. 그러면 이때에 이 A와 B를 비교해서 A가 B보다 뭐 할 때? 클 때죠. 클 때는 이거를 가지고 과세하겠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여기는 뭐라 써요, 여러분? 적은 경우. 그랬으니까 틀렸네. 적은 경우가 아니라 클 경우. A가 내는 세액이 더 클 때. 즉 증여자가 직접 양도했다고 가정했을 때 내는 양도소득세가 수중자가 내는 증여세와 양도 합한세액보다 뭐 할 때? 클 때. 이때는 수중자인 B가 양도한 걸로 보는 것이 아니라 아예 누가 양도한 걸로 본다?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걸로 본다. 밑줄.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걸로 본다. 그래서 적어놓으세요. 이때 양도소득세 납세문은 누가 되는가? 증여자가 납세문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1번과 2번 묶으시고요. 1번과 2번이 부당예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조건이고요. 3번, 4번, 5번 묶으시고요. 이게 부당예산 부인 규정이죠. 그러면 이때는 증여받은 자산일 때는 일반적으로 증여받은 날이지만 증여 이월 과세나 부당예산 부인 규정을 적용할 때는 증여받은 날 기준이 아니라 언제다? 증여자의 당초 취득이죠. 따라서 3번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될 때의 취득가액은 증여 당시 재산가액이 아니라 증여자의 뭐가 되는가? 당초 취득가액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날로부터 보유한 따지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되면 그때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해서는 기납한 증여세가 있다. 부과한다, 부과하지 않는다. 부과하지 않죠. 즉 적으세요. 기납한 증여세는 어떻게 해준다? 환급해준다. 환급해준다는 것은 중간에 증여가 있었던 걸로 보겠다, 없었던 걸로 보겠다. 없었던 걸로 보겠다는 얘기죠. 5번 이렇게 증여자에게 직접 양도한 걸 볼 때에 이때는 증여자와 수중자 간에 무슨 의무가 있다? 연대 납세 의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거 증여 양도, 증여 이월 과세 꼭 비교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표 3개 시뻘겋게. 자, 16번 소득세법상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과 관련하여 옳은 것을 물어봤죠. 서브노트는 379쪽부터 되겠습니다. 자, 1번 자기 소유 부동산을 타인의 담보물로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 대가를 받았다. 그러면 그때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본답니다. 본다. 어쨌거나 돈 받았으니까. 적으세요. 통칙 내용입니다. 2번 주택가 부수 토지의 기준 시가가 9억 원을 초과하는 국내 주택 밑줄. 주택가 부수 토지의 뭐 기준 시가가 9억 초과하는 주택. 이게 무슨 주택? 고가 주택. 또는 밑줄 국외에 소유된 1주택. 얘들은 1주택 소유자의 임대 소득이라 하더라도 비과세를 적용하고 적용하지 않고 무조건 과세하는 거죠. 자, 3번 공동 소유 주택인 경우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지분권자의 소유로 주택이 수를 계산한다. 아니죠. 공동 소유는 주택일 때는 여러분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주택으로 계산합니다. 자, 4번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임대료 밑줄 임대료 이게 바로 총수익 금액이 되는 거죠. 이거 외에 밑줄 유지비나 관리비를 받았다. 그때 그 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받은 금액이 있을 때는 이를 총수익 금액 어떻게 한다? 산입한다. 다만 관리비라 하더라도 전기료나 수도료 등의 공공요금은 납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부동산 임대사업자 소득이다, 소득이 아니다? 소득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결론 전기료나 수도료 등의 공공요금 포함 제외죠. 자, 5번 부동산 임대 사업 소득의 수입 시기는 계약 등에 의하여 밑줄 지급일이 정해진 것은 이게 일반적인 경우죠.
자, 우리 임대차 계약서 할 때 보증금 외에 월세를 언제 매월 언제 지급하자 정해놓겠죠? 그때는 밑줄 정해진 날, 다른 말로 약정일입니다. 근데 여기는 여러분 중요한 의미가 숨겨 있어요. 약정일에 취득한 걸 본다는 의미는 실제 그날에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를 묻고 묻지 않고 묻지 않고입니다. 그런데 정해지지 않은 건 이건 예외적인 경우가 되겠죠. 그때는 밑줄 지급을 받은 날입니다. 그러면 지급을 받은 날은 뭐를 말하는 겁니까? 현금으로 받은 날, 현금으로 받았을 때를 취득한 걸 보는 거고 약정일이 정해져 있으면 현금을 받았는지를 묻고 묻지 않고 약정일에 취득한 걸 보겠다 그겁니다. 약정일에 수입한 걸 보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옳은 것은 몇 번?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3회, 4회 하고 싶은 내용은 좀 많은데 시간이 없어서 도저히 안 되겠네요.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이걸 컨트롤 잘 못하고 있어서 시간이 좀 늦어진 것 같아서 사과 말씀드리고 하여튼 나머지 시간 여러분 꼭 좀 복습 잘 해두시길 부탁드리면서 오늘 강의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